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저희들 보고 인사청문 해달라고 요청한 서류입니다. 이 안에 첨부 서류로 정확하게 57쪽에 표철되어 있는 게 안경환 후보자 아버지의 재적 등본입니다. 이 재적 등본에 한글로 또 지금 말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이 박근혜 방식, 문재인 방식 달라야 이게 밝혀지는 내용입니까? 실정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 의원이 어떻게 알았느냐가 첫 번째 쟁점인데 청와대는 이 재적 등본이라는 걸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주광덕 의원은 그걸 입수를 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보다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판결문인 것 같아요. 판결문을 어떻게 주광덕 의원이 입수를 했냐 하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두 법조인이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주광덕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회 의정 자료 전자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법원에 그 판결문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법원에서 그 여성 상대 여성의 성과 나이 이런 거 빼고 다 지우고 줬다. 그래서 결국 판결문을 받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가사 사건,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어떻게 주광덕 의원이 그 판결문을 입수하게 됐느냐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혹시 이게 주광덕 의원이 검찰 출신이니 검찰의 조직적인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반감 또는 반항 이런 어떤 한 형태로 이게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과연 이 판결문을 주광덕 의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의문이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법조계에서 지금 서로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 부장판사는 이거 비공개인데 어떻게 입수하게 됐느냐라고 논란이 되고 있고 주광덕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니 이 부분이 두 부분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 출신이고 정무비서관, 김기춘 실장 밑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했던 분인데 만약에 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받았다면 오히려 문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왜 줬는지 이게 절차에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재적 등본은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청문 요청안에 재적 등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적 등본 첫면에 그게 혼인무효 그 얘기가 한자여서 귀찮아서 안 읽었으면 모르겠는데 세로로 한자로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게 왜 혼인무효가 되는지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안 받았다는데 본인들이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보내준 청문위원들한테 보내준 국회에 보내준 청문 요청안에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청와대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부분이 그 그러니까 부분이죠. 누구 직원인가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적 등본을 안 보는 경우가 없어요. 원래 인사 그 체크리스트 한 200개 되는데 거기엔 반드시 재적 등본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정당에서 공천을 받더라도 재적 등본은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천 받을 때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적 등본 안 받았다는 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검찰 개혁이란 목표를 생각해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낙점을 하다시피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하니까 소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근데 판결문 부분은 저희도 판결문을 구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정식으로 국회의원 할 때 판결문을 이제 인사청문을 할 때 저렇게 요청하면 대법원 행정처에서 근데 그게 가정법원 판결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받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여당에서 질의를 하면 되죠. 그럼 법원 행정처에서 답변을 해주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주광덕 의원의 해명 부분에서도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해명했어요. 지금 가정법원의 판결문 같은 것을 공개한 게 문제라고 하는데 이 여성의 신상이나 이런 정보를 다 지우고 자신은 공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애초에 판결문 들어왔을 때 그거가 삭제된 채로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원의 손에 들어올 때부터 삭제된 채로 들어와야 되는데 주광덕 의원이 해명을 한 걸 보면 마치 본인이 받았을 때는 다 멀쩡한 채로 받았는데 공개하면서 삭제했다라고 그렇게 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떤 경로로 판결문을 받아봐도 1심 판결문은 다 지워진 채로 손에 들어오는 거지 멀쩡한 채로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본은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부터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행정처에서 행정처가 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법원행정처에서 가사 판결문은 법원행정처라고 해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주는 건 저건 불법이에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엄밀히 따진다면은 글쎄 받은 사람보다는 준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판결문 자체가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그리고 실제 국회가 받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개가 다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광덕 의원이 받은 거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비공식적으로 준 사람들이 결국은 검찰 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일을 꾸민 거라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기 시작했던 건 결국은 인사검증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야3당이 합의를 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출석시킬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거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킬 거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뭐 본인들의 실패나 패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여기서 끊고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더 이상 이 인사 라인의 실패로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조국 수석이라든지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주광덕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재적 등본이라고 하는 게 인사청문 검증 자료로 왔던 부분인 만큼 현재까지 해명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의정 활동에 부족함은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법원 행정처가 줬던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빨리 이 부분은 좀 털고 넘어가고 이러한 얘기가 계속 논란이 계속돼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물으면 물을수록 사실은 이미 사퇴를 해버린 안경환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더 이미 아픈 상처를 받은 건데 그 상처가 더 누적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검증에 좀 아니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뭐 고백을 했었죠.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보는 시각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파악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거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내는 건 판결문 왜냐면요. 재적 등본은 사실 이게 뭐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이혼을 했냐를 자세하게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혼했다는 경력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이 사람이 남의 도장을 몰래 파서 그걸로 도장을 찍어서 했다는 게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까지 이르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됐어요. 그렇죠. 판결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렇죠. 판결문 내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이혼한 게 뭐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이혼이 됐고 이혼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판결문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으니 그 판결문이 그럼 합법적으로 나왔냐 하는 부분은 따지고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따지지 않아지면 그러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자료를 얻는 것을 허용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의정활동의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불법적으로 하고 누가 혹시나 뭐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 어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안경환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이른자로 나왔으니 그를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떼줬다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감수하고 그렇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좀 그건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 모르지만 확인해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재적 등본에 이혼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혼인 무효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혼인 무효가 어떻게 됐는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봐야죠.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근데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재적 등본을 안 받았어요. 그건 청와대에서도 해명을 했어요. 청와대에서는 다른 자료에 의해서 모자 관계가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재적 등본을 요청하지 않았고 다만 안 후보 본인이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에 제출하면서는 재산관계와 관련된 서류에서 별도로 재적 등본을 첨부를 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안 후보 본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어머니가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모친이. 그러면서 이제 부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재산을 신고를 그걸 안 했다고. 설명하면서 냈죠. 그걸 청와대에 설명하면서. 아니 그거는 청와대에 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건 청와대에 안 냈어요. 근데 본인이 재적 등본을 그래서 얘기를 설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뿐만 아니라 혼인 무효라고 설명한 부분은 그 부분은 안경환 후보 본인의 오해였다라고 또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0개 체크리스트에 보면요. 이혼을 했느냐, 이혼을 했다면 무슨 원인으로 했느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국 수석에게 혼인무효라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알고 있었는데 40년 전에 이혼한 거에 대해서 왜 이혼했느냐까지 다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이 안 썼다며. 그러니까 왜 안 썼으면 왜 안 썼냐고 물어봐야죠. 그것도 문제지만 불법으로 받았냐 안 받았냐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보면요. 검찰에서 판결문 갖다 주는 경우가 없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왜냐하면 조금, 이게 법원 행정처 이 사법 그 시스템이 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다고 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검찰에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광덕 의원과 여기 갖고 있는 게 다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게 다르다. 그럼 주광덕 의원한테 이 관계 어떻게 됐는지는 이거를 검찰 개혁이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여튼 구해서 줬다고 치더라도 그럼 그걸 법원 행정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얘기하자고. 우리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청와대에서도 지금 주광덕 의원이 가진 판결문을 가지고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 아니고 별도의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결문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파악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부적절하죠. 이게 확인돼서 명확한 거면 그 인사를 할 때 지금 인사를 할 때 처벌을 하면 그걸 이렇게 반영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불확실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